이번에는 치과 원장은 본인 임플란트 치료비로 얼마를 낼까 뭐 이런 임플란트에 관해서 이렇게 치료비 이슈가 계속 이렇게 나오길래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임플란트 천국이죠. 정말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죠. 그래서 거의 광고에 따르면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광고에 따르면 그 완전히 의료 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정도가 좀 심해서 이게 진료비인지 아니면 부품들을 배달하는 거의 공산품에 대한 배송비인지 이런 그런 그렇게 헷갈릴 정도로 가격이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시장 가격이 너무 범위가 극과 극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치과 임플란트라는 게 아무리 얼마를 받든 간에 어쨌든 뭐가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봉사활동은 아니잖아요. 뭔가가 남아야 이것저것 값을 치르고 다시 진료 업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생산성 혁신, 그러니까 일반 공장 같으면 어떤 생산성 혁신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이 임플란트 진료 같은 경우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서 환자에게 맞춰서 수술을 기획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임플란트 수술에 맞춰서 그에 맞는 환자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진료를 받는다면 혁신이 일어나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박리담에 예를 들어 하나 심을 걸 2개, 3개, 4개 심는다. 그러면은 박리담회가 가능하겠죠. 근데 보통 그게 말이 안 되죠. 하나 심을 건 하나를 심는 거고 2개를 심을 건 2개를 심어야 하는 거니까 사람한테 치료를 맞춰야지 치료에 사람을 공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악보철, 그러니까 입안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주르륵 해가지고 전체 임플란트라는 걸 얘기하죠. 이런 거는 그래도 이런 건 좀 많이 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악보철이 될 정도면 입안 상태가 일반적인 환자는 아니란 얘기거든요. 일반적인 환자는 보통 하나 아프면 하나 치료하고 하나 많이 붓고 흔들리면 하나 빼고 이런 그게 보통이죠. 근데 전악보철이다 그러면 사실은 난이도가 10개를 심었다 그러면 10개를 심는 한 명의 전악보철 환자보다 1개를 심는 환자 10명을 보는 게 사실은 훨씬 쉽죠. 그래서 이게 생산성의 혁신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지킬 거 다 지키면, 예를 들어 재료비, 이게 당연히 정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의 정품을 써야죠. 정품을 쓴다고 광고하는 거 보면 제가 정말 어이가 없는데, 아니 그럼 정품이 아닌 걸 쓴단 말이에요? 회사의 정품을 써야죠, 당연히. 식약청 허가 받고 모든 항목이 퀄리파이드 된 재료비도 별로 이렇게 내려갈 게 없어요. 인건비, 사람이 사람 없이 진료하는 게
그게 불가능하죠. 사람이 꼭 있을 만큼 있어야 되니까. 기공의 퀄리티, 치과 기공물의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양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임대료도 그렇고. 광고비는 뭐 광고가 필요한 치과는 또 광고도 해야죠. 그래서 이게 그 그래서 이게 자유시장 경제에서 공급자와 소비자, 생산자와 소비자는 각자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다양한 것도 이제 각자가 선택을 하는 건데 그 선택 자체가 뭐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고 대신에 지나치게 저가는 뭔가 치과 원장인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가격이 가능하지? 이러면서 한번 가서 치료 한번 받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가서 치료 받는다고 하면 이제 아마도 치과 원장님들이 좀 당황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직 실행에 옮기진 못했습니다. 옛날에 하프 뭐였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전자제품을 거의 반값에 반값에 판다고 해서 저게 진짜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반신반의하면서 돈을 입금을 했는데 이게 물건이 오는 거예요. 물건이 반값에 정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와 이러면서 나도 해서 결제를 하고 제품을 주문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딱 끊겼죠. 그게 제조 회사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가격으로 이게 팔았다는 건 이게 약간 뭐 다단계처럼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래 가기가 어렵죠. 이게 치료 결과가 오래 가기도 어렵지만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이 오래 가는 것도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평생 주치의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평생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정 기간에 계속 봐주는 걸 기대하죠. 근데 이렇게 완전 초저가 의료기관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저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치과 원장은 저희 같은 치과 원장들은 그럼 어디서 치료를 받느냐, 뭐 실력, 가격, 서비스 뭐 이런 걸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사실 서비스는 생각도 안 해요. 서비스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고 나빠봤자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는 뭐 별로 상관도 안 하고 원장님의 실력을 보죠. 원장님이 치료를 해서 오래 잘 쓰는 방법, 프로토콜, 치료법에 타협이 없는 원장님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타협을 하지 않는 그런 원장님들, 그런 분들한테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좋겠죠. 퀄리티가 전부예요. 그리고 가격은 사실 그 정도 퀄리티를 고수하는 그런 원장님들이 우리나라에는 이 가격도 정말 저렴해요. 이 가격이 비싸서 무슨 치료를 포기하고 이런 일이 제 개인적으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좀 죄송할 정도로 가격이 결코 높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갈 때마다 뭐 이렇게
그 선물 들고 가고 뭐 간식이라도 싸가지고 가고 뭐 이렇게 진료를 정말 그 굽신굽신 모드로 그렇게 진료를 지금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치과 원장의 어떤 그 뇌피셜이 아니고 사실은 해외에서 지내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뛰어오는 곳이 치과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정말 좋은 가격에 정말 좋은 진료를 더더군다나 이제 모국어로 케어를 받으면서 받을 수 있다는 이게 정말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메리트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의료의 천국인 것 같아요. 지금 메디컬의 필수 의료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그쪽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